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아이고, 몸으로 불편해 넣어줬습니다. 저는 기후이번 이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옆에 서 계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젊은 석학이자 젊은 양심 조국 교수가 저 응원하러 오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후보 바꾸면 안 돼요, 그래도. 그리고 이 자리에는 한국노총의 공공연맹 김영건 위원장님과 조합원들도 함께 오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리 올라오세요. 어디 계세요? 내일 모레 투표일인 거 아시죠? 투표하는 날은 뭐 하는 날입니까? 투표하는 날입니다. 초등학생도 다 하는 투표, 우리 어른들, 대학생 반드시 하셔야 되죠? 투표하는 날 투표 안 하면 초등학생만도 못한 거예요. 꼭 투표하십시오. 투표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옥 가요? 투표하면 세상이 바뀝니다. 투표하면 다시 투표하면 투표하는 만큼 세상은 바뀝니다. 부자들과 재벌만 장사 잘하고 사업 잘하고 돈 잘 버는 거 그냥 놔두실 거예요? 아니요. 바꾸실 거죠? 바꾸시려면 어떻게 해요? 꼭 투표하셔야 됩니다. 이명박 정권 잘했습니까? 잘못했죠?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해야 되죠? 심판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투표하셔야죠? 젊은이들 우리 가슴 속에 분노 있죠? 분노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슴 속에서 증오로 쌓아두실 거예요?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변화의 에너지로 만드실 거예요? 변화의 에너지로 만드실 거죠? 분노하신 만큼 투표하실 거죠? 투표하는 만큼 세상은 바뀌죠? 투표해도 세상은 바뀝니다. 80년대 우리가 치열하게 민주화 투쟁해서 세상 바꿨죠? 그런데 지금은 데모하지 않아도 투쟁하지 않아도 우리가 투표만 제대로 하면 세상은 바뀝니다. 세상은 바뀌어요. 2010년 6월 1일 지방선거 때 우리가 투표하니까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정치가 하늘나라에 있다 말고 서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복지의 깃발 들고 찾아왔죠? 우리가 투표해서 정치를 원위치 시킨 거죠? 그러면 내일 모레 투표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이인영도 당선되지만 이 나라의 정치가 더 이상 서민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민의 삶에 한복판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본연의 자리로 돌아온다. 저는 이렇게 믿기 때문에 내일 모레 반드시 투표하시라고 호소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약속해봐요. 내일 모레 무슨 날? 투표하는 날은 뭐부터 하는 날? 이명박 정권은 어떻게 해요? 심판할래 뭐예요? 투표하는 만큼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바뀌고 또 좋아집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거꾸로 간 거 다시 민주주의 전진하라. 한 발 더 나아서 인권과 민주주의, 경제민주주의로 더 전진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투표하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경제민주주의로 갈 거죠? 재벌과 대기업의 특권 경제가 아니라 중소기업과 자영업도 함께 동반성장하는 상생과 공정의 시장경제 문 열려라. 이렇게 투표하면 그렇게 될 거죠? 남북관계 악화됐어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께서 발전시켜놓은 거 다 원위치 시켰는데 우리가 다시 남북관계도 평화롭게 발전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투표하면 그 다음부터 정치는 남북관계는 어디로 가죠? 평화로 가죠. 우리가 남북관계 평화로워라 이렇게 명령하고 투표하면 남북관계는 어디
그렇습니다. 우리가 투표하는 만큼 바로 그만큼 세상은 좋아집니다.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이 세상에 나고자나 열패감이 아니라 새로운 꿈과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비정규직과 정리해고가 없어지고 다시 일자리가 안정되는 새로운 사회로 가기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의 손을 잡고 청년 실업 문제도 해결하고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하자고 마지막으로 딱 한번 눈 딱 감고 서로 믿어주면서 투표하자고 호소하면 우리 젊은이들 내일 모레 투표하러 나오죠? 우리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이 투표하러 나오면 뭐가 이루어질까요? 반값 등록금. 대학생들이 젊은이들이 투표하러 나오면 반값 등록금 실현되죠? 그러면 우리 대학생들 젊은이들 반값 등록금 실현하려면 뭐 해야죠? 그래요, 투표해야 돼요. 투표가 만병통치약이에요. 우리가 내일 모레 투표만 제대로 하면 한국 사회에 있는 대부분의 정치병, 경제병, 사회병, 문화병 다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투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법은 잘 몰라요. 법은 잘 모르는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왜 법이 돈 있는 사람과 권력 있는 사람과 재벌 부자에게만 특권을 부여하고 우리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차별을 맞추는지, 내일 모레 투표하면 어떻게 되죠? 법은 다시 만인에게 평등할 수 있죠? 비정규직 차별받지 않고 정규직하고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겠죠? 여기 계시는 많은 젊은 주부들, 남편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때문에 차별받으면서 어깨 축쳐져서 들어올 때 눈물 나시잖아요. 내일 모레 우리가 투표 똑바로 하면 남편의 어깨 당당하게 펴줄 수 있잖아요. 젊은 주부들이 그러면 투표를 어디를 해야 돼요? 새누리당 할 거예요? 아니면 민주통합당이나 통합진보당, 민주진보 단일 후보에게 투표하실 거예요? 구로에서는 누구한테 투표해요? 좋았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교육비 반값 등록금해서 반드시 안정화시키고 바로 잡아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 준비 안 된 노후 맞이하고 계시잖아요. 젊은 시절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돌아온 것은 쓸쓸함과 공포밖에 없잖아요. 기초노령연금 9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건강보험 개혁해서 어르신들 질환 문제, 노인 질병 문제만큼은 반드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는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야 노인 복지, 노후 복지 편안하실 거 아닙니까? 국가와 사회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무상의료를 다 보장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건강보험 혜택은 다 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효도하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당당한 자부심 가지시려면 내일 모레 어떻게 하셔야 돼요? 투표해야 되죠? 젊은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중년의 부부와 가장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내일 모레 반드시 투표하세요. 투표하는 손길이 효도하는 발길이에요. 아시겠죠? 네. 저는 목이 많이 쉬어서 잠깐 쉬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두 말 필요 없는 조국 교수님한테 제 응원가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조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전 직업이 정치인이 아니라서 우리 이인영 후보처럼 사자훈은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첫째는 제가 제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치인 이인영 후보입니다. 저의 친구이자 보시자 동지입니다. 이인영 후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 크게는 첫째, 이명박 정부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지난 4년간 첫 번째로 정치적 민주주의가 끝도 없이 후퇴했습니다. 보통의 시민이, 네티즌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썼다고 인터넷에 올렸다고 이 사람을 잡아 가뒀습니다. 언론인이 정부의 통상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기자와 PD와 작가의 이메일과 계좌를 탈탈 뒤지면서 수사하고 기소했습니다. 이런 사건들 모두 무죄가 났습니다. 모두 무죄가 났으면 이걸 수사하고 기소했던 검사는 반성을 하거나 사과를 하거나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무고한 시민과 언론인에게 엄청난 고통과 불이익과 불명예를 줬던 검사들은 승승장구 승진했습니다. 왜냐? 정권의 이익을 충분히 대변했기 때문이죠. 무죄 판결 난 것 개의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보통의 시민, 범죄 혐의도 없는 보통의 민간인에 대하여 이메일을 뒤지고 도청을 하고 해서 우리 모든 사생활을 파는 민간인 사찰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건은 USB 한 개에만 들어있었던 사건입니다. 수많은 USB가 있었는데 그 중에 USB 하나만 공개되었고 그 안에만 2,100몇 개의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놓고 이건 참여정부 탓이라고 뒤집었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이명박 정부 하에서의 경찰청이 공식 입장을 밝히기를 그 청와대가 얘기했던 참여정부의 불법 사찰 자료라고 청와대가 주장했던 80%에 대해서 현재 이명박 정부 하에 그 경찰청이 그것은 우리 경찰청이 합법적으로 경찰들 감찰한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미디입니다. 정치적 민주주의가 후퇴했습니다. 과거 87년 6월 항쟁 기억을 해보십시오. 바로 옆에 이 사자우를 터뜨리던 이인영 후보가 거리에서 직선제를 쟁취하고 우리가 지금 당연히 하고 있는 투표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인영 후보가 외쳤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정치적 민주주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민생이 파탄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 시기에 광고를 만드셨습니다. 국밥 광고입니다. 기억나실 것입니다. 국밥을 드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경제만큼은 살리겠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민생이, 여러분들의 삶이 나아졌습니까? 여러분의 등록금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주택이, 여러분의 복지가, 여러분의 노후가 안정되었습니까? 이명박 정부가 살리겠다는 경제는 무엇이었느냐? 1% 특권층만의 경제였습니다. 재벌 중심의 경제였습니다. 이제 중소기업은 재벌이 이제 문어발이 아니라 지네발 수준으로 확장해 나가면서 웬만한 중소기업도 날아갔습니다. 떡볶이를 팔고 재벌이 떡볶이를 팔고 재벌이 순대를 팔도록 이명박 정부가 허용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민주주의의 후퇴, 민생 파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투표입니다. 이거는 그냥 정치인들이 매번 선거 때마다 나와서 투표하면 세상 해결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 신뢰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의 예가 있습니다. 저도 이인영 후보는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으로 뛰었고요. 저는 박원순 후보 멘토단으로 뛰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박원순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그 결과 첫째, 박원순 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서울시립대의 등록금이 지금 102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102만 원입니다. 그리고 102만 원 외에도 각종 장학금이 들어오면서 지금 서울시립대 학생들의 상당수는 102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변화입니다. 두 번째, 서울시장이 되시고 난 뒤에 서울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중에 1,몇백 명을 1차로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둘째, 서울시청에 납품을 하는 각종 하청업체와 납청하고 각종 위탁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 중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가산점을 줘서 하청이나 납품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청 하나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서울시 하나만의 변화도 이만큼의 변화가 있었는데 내일 이틀 뒤
4월 11일 총선은 훨씬 더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왜냐? 서울시장은 법을 만들지 못합니다. 서울시장은 조례를 만들 뿐입니다. 서울시 안에 얘기만 할 수 있을 뿐이야. 서울시 안의 변화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후보를 선택하게 되면 그 후보를 여의도에 보내게 되면 법률을 바꿉니다. 법률을 바꾸면 전국이 대한민국 전체가 서울시장이 이루었던 업적만큼 그런 방향으로 그러한 양과 질로 대한민국이 바꿉니다. 서울시장이 했던 비정규직 전환은 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인영 후보가 국회에 간다면 노동법을 개정할 것입니다. 노동법을 개정하게 되면 정규직, 비정규직 구제를 바꾸는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최대한 억제하고 비정규직이 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신의 노동에 대해서 정당한 임금을 받는 방식으로 바꿀 것입니다. 정리하고 해결할 것입니다. 정치적 민주주의 문제 해결할 것입니다. 이제 지난 서울시장 선거보다 훨씬 중요한 선거가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서울시장 선거의 경험을 통해서 변화를 맛봤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부분적입니다. 더 큰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린 여전히 변화에 굶주리고 있습니다. 더 큰 변화, 더 강한 변화, 더 깊은 변화, 그걸 위해서는 선거를 해야 되고 선거를 통해서 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보내야 될 것이냐? 선거차만 되면 모든 후보는 이런 유세장에 들어서서 올라서서 내가 민생을 해결하겠다, 복지를 해결했다고 말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제 집 앞에 새누리당 후보의 플래카드를 보았습니다. 플래카드에 빨간 바탕에 경제 민주화와 복지와 민생을 이루겠다고 써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의원들은 그 지난 4년간 민생, 복지, 경제 민주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좌빨, 친북 좌빨, 종북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항상 공격했습니다. 선거철이 되니까 왜 갑자기 색깔도 빨갛게 바꾸고 경제 민주화를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고 복지국가도 하겠다고 합니다. 정치인의 말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지금 선거 시기 이전에 했던 말과 행동을 보십시오. 이인영 후보는 경제민주화란 말이 나오기 전부터 복지국가가 말이 나오기 전부터 자신의 몸을 다 바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위해서 몸을 던졌습니다. 87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의 투표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이인영은 그 거리에서 몸을 던졌고 그래서 우리가 선거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복지와 민생과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이인영이 다시 나섰습니다. 저의 친구로서, 저의 동지로서, 제가 존경하는 보스로서 이인영을 밀어주십시오. 저의 전인격을 걸고 호소합니다. 여러분, 조국을 사랑해야 되겠죠? 나라가 흔들릴 때 뭘 해야 되죠? 나라가 흔들릴 때 조국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 민주통합당의 중앙당 전력기획위원장 우리 김기식 위원장 오셨어요. 이분은 지금 비례대표 후보인데요. 이미 국회의원 당선된 분이나 다름없어요. 참여연대 사무처장하고 시민연대 운영위원장 했던 분인데 TV토론에서 많이 보셨죠? 우리 김기식 위원장한테도 간단하게 얘기 좀 들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룹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참여연대 전 사무처장 그리고 지금은 민주통합당의 전략기획위원장 김기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전략본부장이어서요 선거 기간 동안에 단 한 군데도 지역구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지역구 선거에 와서 처음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유는 이인영이 이거 그룹에 출마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치에 몸을 담은 지 2달 됐습니다. 저에게 너 뭐 믿고 정치했냐? 뭐 믿고 정치 시작했냐? 라고 물으면 제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이인영이 있어서 정치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생운동 같이 하고 지난 20여 년 동안 함께 뜻을 같이 모아왔습니다. 지난 10년 이인영 후보는 정치에서, 저는 시민운동에서 각기 다른 장에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우리가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늘 같이 가고 있다고 저는 믿어왔습니다. 여러분, 선거를 왜 하죠? 선거는 집권한 세력이 잘했으면 한 번 더 잘하라고 기회를 주고, 못했으면 바꾸자고 하는 게 선거죠. 이명박 4년 잘했습니까? 민생 잘했습니까? 민주주의 지켰습니까? 한반도의 평화 지켰습니까? 바꿔야죠. 바꿔야죠.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이 갑자기 빨간 옷 입고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이름 바꿨습니다. 여러분, 제가 김기식에서 조국으로 바꾼다고, 이름 바꾼다고 제가 조국됩니까? 아니죠. 태어나기를 조국같이 태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가 조국이 됩니까? 맞습니다. 이름 바꾼다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신뢰를 할 때 뭐 보고 신뢰하죠? 과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뭘 했는지 그걸 봐야 됩니다. 박근혜 씨가 얘기합니다. 자기는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지켰습니까? 잘 지킨 게 있습니다. 박근혜 위원장이 2007년도 대선에서 줄푸세 얘기했습니다. 세금 줄이자고 했습니다. 약속 잘 지켰습니다. 부자 감세했습니다. 맞습니다. 풀자고, 규제 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규제 풀어서 이제 대기업이 골목에 들어와서 빵집하고 순대집하고 떡볶이 가게 하고 있습니다. 약속 잘 지켰습니다. 1%의 특권 세력을 위한 약속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99% 우리 서민과의 약속 지켰습니까? 반값 등록금 약속 지켰습니까? 복지를 이야기합니다. 무상급식 하겠다고 할 때 누가 반대했습니까? 한나라당 반대했죠? 박근혜 위원장 그때 단 한마디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경제민주화하고 복지 얘기하겠다고 합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습니다. 우리 속지 않습니다. 또 속을 수 없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요, 절박합니다. 제가 전략본부장이어서 맨날 데이터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누리당의 여의도연구소에서 자기들이 과반수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새누리당에게 또 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일당을, 과반수를 허용하시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지요. 안 되지요. 새누리당이 일당되면 이명박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불법 사찰에 면죄부를 주고 이상득, 최시중, 박희태 이 부정비를 저지른 정권 실세 3인방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총선이 끝나자마자 바로 청문회를 열어서 이명박을 국회 청문회장에 세울 것입니다.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이상득, 최시중, 박희태 반드시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만들겠습니다. 새누리당 입당되면 절대로 못합니다. 막아야 합니다. 누가 막죠? 여러분이 이인영에게 표를 던지고, 여러분이 민주통합당에게 표를 던지고, 여러분이 야권연대 단일 후보에게 표를 던져야 새누리당의 일당 막을 수 있습니다. 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인영을
이인영 후보를 여러분이 지켜주시고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모든 친구, 이웃에게 10표씩 아니 100표씩 모아주십시오. 4월 11일 여러분 각자의 삶과 구로의 미래와 서울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러분의 한 표로 결정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꼭 투표하시죠. 누구에게? 누구에게? 네, 이인영 이곳 구로에서 12년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지난 재보궐선거 있을 때 민주당이 매번 승리할 때 이인영 최고보고 다른 지역구 나가라고 할 때 이인영 후보 구로 주민과의 약속 절대로 버릴 수 없다고 배치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이 구로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지키고 구로 주민과 함께 살겠다는 이 약속을 지킨 이인영 이제 19대 국회에서 구로구의 발전 우리 서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금 원내에 있지 않아도 최고위원입니다. 여러분이 이인영에게 몰아주는 힘은 구로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는 그런 힘으로 될 것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4월 11일 누구에게 찍습니까? 4월 11일 몇 번입니까? 몇 번입니까?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서울대 조국 교수님과 전에 참여연대 사무처장 했던 김기식 국회의원 예비후보께서 오시니까 좋으시죠? 이인영은 이런 분들하고 정치하겠습니다. 조국 교수님 언젠가 정치할 수 있도록 꼬셔볼게요. 제가 이 꼬임에 빠져서 예고편 내일 이 자리에 김어준, 주진우, 공지영 작가가 함께 할 겁니다. 이인영에게는 동지들이 있습니다. 지난번 전당대회 때 저를 최고위원으로 응원해줬던 두 분에게 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내일 모레 이인영을 반드시 국회로 보내달라고 구로구민에게 호소했던 이 두 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에서 갑자기 과거 얘기하지 말고 미래 얘기하자 그럽니다. 그거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이명박 정권 심판하지 말아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명박 정권 심판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과거 얘기하지 말고 미래 얘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제대로 된 미래 얘기하기 위해서 이명박 정권 다시는 심판 안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딱 한 번 4월 11일 반드시 이명박 정권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왜냐고요? 제대로 따끔하게 한번 혼내주지 않으면 그때만 반성하는 척하고 넘어가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대충 용서해주니까 얼마나 망쳐놨어요. 4년 동안. 이명박 정권이 잘한 거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왜 한 분도 없어요? 반드시 진짜 미래로 가기 위해서 딱 한 번은 심판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말 바꾸기 한 야당 심판하는 거라는 거 속지 않으시죠? 덮어놓고 과거는 덮어놓고 잘못한 거 다 덮어놓고 그냥 미래로 가자는 거 안 속으실 거죠? 서민경제 파탄난 민생 파탄난 이명박 정권 꼭 혼내주셔야 합니다. 이명박
중심으로 경제 운영한 거 다시 서민과 중산층 중심으로 다시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공존 상생하는 시장경제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들 잘못한 거야. 새로운 세상으로 가야 해. 바꿀 거야. 이렇게 4월 11일 준엄한 국민의 명령을 가지고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좋아집니다. 아까 거듭거듭 말씀드린 대로 투표하면 좋아집니다. 투표하는 만큼 세상은 한꺼번에 좋아지진 않더라도 딱 그만큼 좋아집니다. 반값 등록금 하시려면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는 후보를 지지하십시오. 중소기업 자영업 보호하시려면 중소기업 자영업 보호하려고 하는 정당을 지지하십시오. 민주주의와 인권 지키시려면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은 정당을 심판하셔야 합니다. 벌써 4월 11일 우리 마지막으로 신나게 즐겁게 이명박 정권 새누리당 심판합시다. 아무 거리낌 없이 심판합시다. 우리는 정말 마지막으로 잘못하는 정당, 후보, 정치인 다 심판하고 4월 12일부터 오직 우리 알토란 같은 서민과 중산층의 미래를 위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정말 미래만 이야기하는 그런 정치 한번 해봅시다. 2, 3년 내에 민주당은 저와 김기식 그리고 그때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정당 밖에서 응원하는 조국 같은 분들에 의해서 새로운 정치 시작할 겁니다.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정치 할 겁니다. 우리가 책임지고 절대로 과거 정치 안 하고 미래 정치 할 겁니다. 프로에서 미래 정치를 이야기하는 사람, 미래 정치를 책임진 사람 한 명 키워봐도 괜찮으시지 않습니까? 저 이번에 당선되면 정말 미래 정치인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지저분한 정치 안 할 거 아닙니까? 깨끗하게 선의의 경쟁에서 정책 경쟁에서도 새누리당 이길 수 있는데 왜 과거 정치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꼭 지지해 주셔야 합니다. 당선되면 서민과 중산층의 정치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동안 정치가 서민과 중산층의 삶과 동떨어져 있던 정치 완전히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서민과 중산층을 짓밟은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나섰는데 당선되고 나서 어떻게 서민과 중산층과 동떨어진 정치를 하겠습니까? 우리 아직 그렇게 양식 팔아먹고 정치하지 않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한가운데로 일자리 문제로, 교육 문제로, 보육 문제로, 노후 복지 문제로, 그리고 주거 복지 문제로, 그리고 우리 주변의 환경 생태의 문제로 새로운 정치, 정치가 본래 갔어야 할 그 길 가겠습니다. 4월 11일 마지막으로 과거를 심판하고 알토란 같은 새로운 미래로 갈 수 있는 민주당 기호 2번, 민주당 기호 2번 누구요? 꼭 선택해 주십시오.